하루치 건강식단 구성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양은 충분히 채우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인생을 바꾸는 식품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41년간 영양의학을 연구해온 영양학 전문가 김영식입니다.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의 기억력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죠. 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아침 먹는 계란 2개입니다. 제가 55세였을 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의사 친구는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다고 말했지요.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으면 전문가로서 제 일을 계속할 수 없을 테니까요. 가족력을 살펴보니 할아버지도 60대 초반에 치매가 왔었습니다. 공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부터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미친 듯이 연구했고, 놀랍게도 우리 냉장고 안에 있던 계란이 그 해답이었습니다. 계란에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 간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계란 2개에 들어있는 콜린의 양이 대부분의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5만원짜리 기억력 영양제보다 500원짜리 계란 2개가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여준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일상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계란은 영양학적으로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한 개당 약 80칼로리지만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101점으로 우유 다음으로 높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계란은 비타민 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비타민 B12, 비타민 D, 다양한 B군 비타민, 셀레늄, 아연, 철분, 칼슘까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계란 섭취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기억력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잊어버렸던 이름들이 생각나고 물건 위치도 쉽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의사 친구도 제 변화에 놀라더군요. 여러분도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를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3개월 후에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란의 놀라운 건강 효능 7가지와 최적의 섭취 방법, 그리고 다른 음식과의 궁합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뇌 건강뿐 아니라 눈 건강, 혈당 관리, 심장 건강, 근육 강화까지 계란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영양 섭취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데 계란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란을 어떻게 드셨나요? 혹시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오해 때문에 멀리하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계란에 대한 진실 함께 알아보시죠. 계란을 먹으면 혈관이 막힐까봐 걱정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섭취를 주저하시는데 오늘 그 오래된 오해를 완전히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최신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계란은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계란 한 개는 약 80칼로리에 불과하지만 거의 모든 필수 영양소를 담고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101점으로 우유의 117점 다음으로 높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계란 한 개를 드시면 1일권 장량의 20% 가까운 양질의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500원 정도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죠. 제가 영양학 연구를 시작했을 때
계란은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심지어 하루 3개 이상 먹으면 심장병에 걸릴 거라는 무서운 소문까지 돌았어요. 하지만 30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계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해서 계란 자체적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고지혈증 환자도 하루 2개 정도의 계란은 문제없이 드실 수 있어요. 물론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라면 의사와 상담 후 조절이 필요합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비타민 B12, 비타민 D, 다양한 비군 비타민, 그리고 셀레늄, 아연, 철분, 칼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이 성분들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일부 의사들이 계란을 제한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1970년대 연구 결과에 기반한 오래된 지식입니다. 최신 연구들은 계란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영양에 관심이 많으신 분일 텐데 계란을 멀리하고 계셨다면 큰 손해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제 연구실에서 50세 이상 건강한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후 혈중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계란을 드시나요? 후라이? 삶은 계란? 아니면 스크램블? 사실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권장하는 조리법은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은 후라이처럼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지방 함량이 낮고 프라이팬에서 구울 때 생기는 당독소도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반숙으로 삶으면 레시틴 성분의 흡수율이 완전히 익힌 것보다 더 높아요. 소화도 더 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란 프라이는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 성분이 약 60% 늘어나고 열량도 50% 증가합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절대 피해야 할 조리법입니다. 이제 계란이 완전 식품에 가까운 이유를 아셨지요? 다음으로는 계란이 우리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젊을 때는 한 번 들은 전화번호도 바로 외웠는데 이제는 자주 가는 마트 위치도 헷갈리신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식품이 바로 계란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계란에 포함된 콜린이라는 성분이 바로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콜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물질로 기억력과 인지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콜린은 약 125mg으로 일일 권장량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콜린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이 간에서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분해해 콜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에 무리가 가고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 콜린은 뇌의 기억력과 저장 능력에 관여하여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과정을 돕습니다. 실제로 콜린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 포함된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특히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돕는데 이 물질은 주의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성분입니다.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증상이 바로 아세틸콜린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꾸준히 드신 후 3개월 만에 단어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5%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뇌 건강 외에도 계란에는 눈 건강을 책임지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눈의 황반 부위를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지용성 영양소라는 점입니다. 즉,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사실상 계란은 스스로 최적의 영양소 흡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 계란 노른자를 가열할 때 약간 덜 익힌 상태 반숙과 루테인 흡수율이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익힌 것보다 약 40% 더 많은 루테인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란이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뇌와 눈 건강을 지키는 슈퍼푸드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세포는 계속 노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 과정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혹시 계란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계란을 완숙으로 먹지 말고 반숙으로 드셔보세요. 단백질 결합이 너무 단단해지지 않아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다음으로는 계란이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혈당 관리가 힘들어 식단 조절로 매일 고민하시나요? 계란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계란을 빼놓으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실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혈당 관리의 핵심은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아침에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고 이는 하루 종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제가 20년간 당뇨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채소를 함께 먹는 식단을 실천한 환자들의 평균 혈당이 3개월 만에 약 18% 감소했습니다. 왜 계란이 혈당 관리에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바로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합니다. 일반적인 아침 식사인 빵, 시리얼, 과일 주스는 사실상 설탕 폭탄입니다. 이런 고탄수화물 음식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반면 계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간식 욕구를 줄여주고 식후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줍니다. 이는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계란 흰자와 노른자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흰자의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노른자의 지방은 영양소 흡수와 포만감에 도움을 줍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흰자만 먹는 것보다 노른자까지 함께 먹을 때 혈당 조절 효과가 약 30% 더 높았습니다. 노른자에 있는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기 때문이죠.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듯 현대 영양학에서는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의 연관성이 낮다고 밝혀졌습니다. 당뇨 관리에 계란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식이지수를 낮추는 것입니다.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탄수화물 위주 음식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계란이 그 음식의 전체 식이지수를 낮춰줍니다. 예를 들어 감자만 먹었을 때보다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약 2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원리는 영양학에서는 알려진 사실이지만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단의 조합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의사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계란의 또 다른 장점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높다는 점입니다.
당뇨 환자 대부분이 체중 관리가 필요한데 계란은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계란을 먹는 다이어트 그룹이 같은 칼로리의 베이글을 먹는 그룹보다 체중이 65% 더 감소했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혈당 관리를 위한 계란의 중요성을 아셨을 겁니다. 다음으로 계란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계란은 심장병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라서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오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놓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계란과 심장 건강에 관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계란이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콜린은 심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 경화를 촉진하는 아미노산입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계란의 콜린은 이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재전환시키는 과정을 돕습니다. 실제로 매일 계란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평균 15%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레시틴이라는 인지질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고지혈증 환자도 하루에 2개 정도의 계란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여러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는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의 심장 건강 통계를 비교해보니 계란 소비량이 많은 일본이 오히려 심장병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로 계란과 함께 섭취하는 음식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계란을 베이컨, 소시지와 함께 먹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주로 채소, 생선과 함께 섭취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계란 자체는 심장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계란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닭의 사료에 따라 다르지만 좋은 환경에서 키운 닭의 계란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초를 먹인 닭의 계란은 일반 공장식 사육 닭의 계란보다 오메가3가 최대 5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계란에 포함된 비타민 D와 칼슘은 고혈압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혈관 확장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계란이 노화 방지와 근육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란은 이런 근감소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뼈가 부러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1세 박대성 할아버지는 3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을 거뜬히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m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근감소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3년 만에 약 30%나 감소한 상태였죠. 제가 박 할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권한 것이 바로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육량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예전처럼 공원을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계란의 완전 단백질 때문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육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충남 부여의 79세 최영자 할머니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조그만 넘어짐에도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뼈가 약해져 있었죠. 최 할머니에게도 계란 식이요법을 권했습니다. 계란에는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와 칼슘뿐만 아니라 뼈 형성에 필수적인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1년간 꾸준히 계란을 섭취한 결과 최 할머니의 골밀도가 약 8% 증가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계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과 함께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저항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 형성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76세 김정호 씨는 면역력 저하로 잔병 치레가 많았습니다. 작은 감기에도 쉽게 폐렴으로 발전하곤 했지요. 김 씨에게 단백질 섭취 증가를 위해 계란 요리법을 다양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무국에 계란물을 풀거나 채소와 함께 스크램블로 만들어 먹는 방법 등을 가르쳐 드렸죠. 그 결과 6개월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면서 면역세포 생성이 활발해져 면역력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보다 약 30%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씹기 힘들어하는 노인분들에게 계란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계란에 포함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계란은 소화도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노년층의 영양 개선에 최적의 식품입니다. 요리법도 다양해 쉽게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계란이 노년기 근육 유지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계란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계란과 궁합이 좋은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란만 먹는다고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고 식이섬유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지금 넘기시면 계란의 효능을 2배, 3배로 높이는 놀라운 조합들을 놓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계란의 황금 짝꿍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와 비타민 K,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85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직접 기른 토마토와 함께 계란을 드셨는데 마을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께 비결을 여쭤보니 50년 넘게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즉, 계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일반적으로 먹을 때보다 약 4배 증가합니다. 또한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볶아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최대화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계란과 유제품입니다. 서로 다른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완벽한 짝꿍이죠. 강원도 홍천의 83세 정미영 할머니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계란과 요구르트를 함께 드신 후 1년 만에 골밀도가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계란은 비타민 D가 풍부하고 유제품은 칼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필수 영양소이므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치즈 오믈렛은 최고의 영양 조합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비타민 D, 치즈의 칼슘과 단백질이 어우러져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조합은 계란과 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유와 계란은 궁합이 나쁘다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소문입니다. 충북 청주의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계란과 두유를 함께 섭취하는 식단을 권해드렸더니 3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두유에 포함된 콩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두유의 이소플라본이 만나면 여성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콩에 포함된 트립신 억제제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가열 처리된 두유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계란과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계란의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전남 순천의 80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계란과 시금치 볶음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동년배보다 시력이 훨씬 좋았고 기억력도 뛰어났습니다. 시금치에는 계란에 부족한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또한 시금치의 루테인은 계란 노른자의 루테인과 함께 작용해 눈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치면 옥살산이 물에 녹아 나오므로 데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 걱정 없이 건강에 좋은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조합은 계란과 김입니다. 김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계란의 영양을 보완합니다. 제주도의 82세 오정숙 할머니는 갑상선 기능이 약해져 신진대사가 느려졌었습니다. 계란과 김을 함께 드신 후 갑상선 기능이 개선되어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답니다. 김에 포함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이고 계란의 단백질은 호르몬 합성을 돕습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의 조합이 신진대사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계란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식품들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란은 영양의 보고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가 방해되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지금 주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조합은 계란과 녹차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5세 윤정희 할머니는 아침마다 계란과 녹차를 함께 드셨는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철분 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윤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녹차와 계란을 함께 먹었는데 왜 빈혈이 생겼을까요? 그 원인은 녹차에 포함된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녹차의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탄닌은 단백질을 침전시켜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계란 노른자의 철분 흡수와 계란 단백질의 소화를 동시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윤 할머니에게 녹차 대신 계란 섭취 후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녹차를 마시도록 권했더니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탄닌이 함유된 다른 음식으로는 감, 밤, 도토리, 와인, 커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도 계란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4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와 커피를 드셨는데 단백질 흡수율이 저하되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김 할아버지에게 계란 섭취 후 최소 30분 이상 지난 후에 커피를 마시도록 조언했더니 단백질 흡수율이 개선되어 근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금이 간 계란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7세 박민수 씨는 전략 차원에서 금이 간 계란도 버리지 않고 먹었다가 식중독으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금이 간 계란은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먹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혈액으로 퍼져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닭이 알을 낳을 때 계란 껍질에 묻어 있다가 금이 가면 그 틈으로 내부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계란의 보관 방법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82세 이미자 할머니는 계란을 실온에 보관했다가 식중독을 경험했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계란을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실온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란을 조리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계란을 깬 후에도 다른 식재료를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79세 최동철 씨는 계란 껍데기에 묻은 세균이 냉장고 내부 식품을 오염시켜 가족 모두가 식중독 증상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계란 보관용 용기를 사용하고 다른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란 껍데기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식품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 섭취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계란만큼 완벽한 식품이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란의 놀라운 효능과 최적의 섭취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정보는 제가 41년간 영양학을 연구하며 얻은 소중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인생의 황금기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계란 섭취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계란 2개에서 3개를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85세 정병철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셨습니다. 최근 병원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놀랄 정도로 건강한 혈관과 뇌 기능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세나 젊었습니다. 의사도 이런 뇌 기능을 가진 80대는 처음 봤다며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비결은 바로 꾸준함에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매일 아침 변함없이 계란 2개를 삶아 드셨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계란 섭취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하루 2개 정도는 문제없이 드실 수 있으나 약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노른자는 제한하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남 진주의 78세 송영미 할머니는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계란을 피했습니다. 제가 계란의 영양가를 설명해 드리고 하루 2개씩 섭취하도록 권해드렸더니 3개월 후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가 20% 증가했습니다. 최적의 계란 조리법은 역시 삶은 계란입니다. 특히 반숙으로 삶았을 때 레시틴 성분의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후라이는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과 열량이 증가해 다이어트 중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의 80세 김명자 할머니는 위장이 약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기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익힌 계란보다 반숙 계란이 소화가 더 잘 된다는 제 조언을 듣고 시도해 보셨더니 소화 불량 없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함께 섭취하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토마토, 유제품, 두유, 시금치, 김 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면 녹차나 커피와 같은 탄닌이 함유된 음식은 계란 섭취 후 최소 30분 이상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이 간 계란은 절대 드시지 말고 계란은 항상 냉장 보관하세요.
충북 청주의 77세 이태영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셨는데 은퇴 후 기억력 감퇴로 고민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계란 식이요법을 따르신 지 6개월 만에 예전의 기억력을 되찾아 지금은 실버 대학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계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란은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슈퍼푸드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계란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양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